자, 우리 한번 신나게 또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12번 보세요. 얘도 나올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넌 누구냐? 취득세다. 뭐에 관한 거냐? 비과세다. 맞냐 틀리냐? 틀린 걸 물어봤죠? 그럼 1번 보죠. 1번 지문이 긴데 포인트가 요겁니다. 국가가 취득하면 과세 비과세, 비과세. 국가끼리 있죠.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원래 국가끼리는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와. 뭐가 나오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뭘 한다는 얘기죠? 과세한다. 이걸 이렇게 지문을 길게 해놓은 거야. 맞는 얘기죠? 이해 가요? 거기 나오잖아. 국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뭐한다? 과세한다. 2번 국가의 귀속, 국가의 기부채납 끝났죠. 나라에 헌납하는 거야. 나라에 재산을 바치니까 충성하니까 고맙죠. 너 취득세 내지 마. 취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 신탁재산이야. 신탁재산에서 답이 나왔죠. 탁탁이끼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탁탁이끼리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찾는 요령. 자, 국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가 대한민국에 과세하면 우리도 뭐한다? 과세한다. 요 포인트만 찾으면 돼. 뼈대. 뼈대 중간 속에는 여러분 헷갈리라고 이상한 말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뭔 말인가 이가요? 그러니까 잔소리에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 또 뭐가 나왔냐? 국가에 귀속을 했다. 국가에 기부 체납했다. 요것만 보면 돼. 그리고 마지막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라에 기부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뭐냐? 임시건축물인데 임시건축물은 괄호 안에 사치성 재산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죠.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치성 재산도 임시건축물에 포함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이해 가세요?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이 아니야. 제가 예전에 정규 강의 때 특강할 때 강조했죠. 임시건축물이 나왔을 땐 별꼴 쓰리고가 있나 없나 봐라. 사치성 재산은 임시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하잖아. 내가 별장을 짓고 야 이거 나 임시야. 6개월 있다가 철거할 거야. 이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 그거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5번은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했으면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9억 어디 갔어?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이 나왔을 땐 개수냐 대수선이냐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생각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아파트 30억짜리예요? 9억 이하다 그랬으면은 여러분 집을 연상하란 말이야. 개수 망치 들고 좀 고쳤어. 그러면 비과세. 조금 좋아졌으니까. 대수선은 크게 큰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거야. 그럼 가액도 많이 올라가겠지. 이럴 때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해서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은 개수냐 대수선이냐. 근데 시험에는 개수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과세되는 건 금방 눈치채니까 비과세되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여기 못 가요. 자,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4번. 뭐가 틀렸다? 사치성 재산은 임시건축물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12번 확실해요? 이렇게 취득세는 이것저것 설명 집어넣으니까 지문이 긴 거야. 넘어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번 보죠. 취득세에 관한, 그럼 종합 문제야. 취득세 전 범위에서 지문 하나씩이 나오는 거니까 범위가 넓죠. 맞냐 틀리냐? 맞는 거. 1번 보죠. 토지의 지목 변경은 간주취득이죠. 그럼 변경일 이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다. 우리가 이거 배웠죠. 변경일 이전에 사용했으면 그 중에 빠른 날이죠. 따라서 사용 여부와 관계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틀렸잖아. 말 이해 가나요? 여기 보세요. 항상 요거 알아두면 돼. 사용이라고 등기라고는 항상 관계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뭐뭐 이전에 사용했다, 뭐뭐 이전에 등기했다,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근데 여기는 뭐냐? 사용 여부와 관계없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다. 이러면 다 틀린 거란 얘기죠. 관계가 있잖아. 그 중에 어떤 날이 돼? 빠른 날. 자, 1번 보죠. 사용 여부와 관계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번 그럼 뭐가 될까? 뭐가 포인트? 등기일에 관계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등기랑 비교해서 빠른 날이 되는 거니까 1번, 2번 지문 이해가요? 3번은 뭐냐? 법인장부. 법인장부다 그러면 요거죠. 아까 됐어. 법인장부다 그러면 장부에 입증된 비용이 된다고 그랬죠. 장부에 있는 거. 근데 여긴 뭐라고 나왔어? 시가표준액에다 비용을 더한다. 말이야 막걸리야. 법인장부는 항상 뭐가 된다? 법인장부에 입증된 비용이지 시가표준액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비용 더한다. 요게 틀렸고 4번은 법인장부죠. 법인은 장부 작성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몇 프로? 10%. 20이 틀렸죠? 그럼 1, 2, 3, 4가 틀렸으면 답은 몇 번? 5번. 미등기 건물이 포인트죠. 여기 보세요. 갑이 건물이 있는데 은행이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러보니까 미등기 건물이야. 그럼 먼저 등기를 갑의 명의로 살려줘야 되겠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된다. 누가 된다? 갑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채권자 대위 등기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배우죠? 세법은 간단해. 누구 이름으로 살려주냐? 소유자. 그럼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된다? 소유자. 그래서 옳은 것 5번이고요. 14번. 자, 14번부터는 등록면허세입니다. 과세표준이다. 틀린 것은 1번. 잘 보세요. 과세표준은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가액대로 신고하면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에 가액으로 신고하면 되겠죠. 등록 당시에 가액이다. 맞죠? 2번 포인트가 뭘까? 공매. 공매면 취득세와 똑같아. 국, 수, 공, 판, 장, 법률 이 말이 나오면 가운데 읽을 필요 없어. 그렇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된다. 공매는 시가표준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건 간단해. 국수, 공판장, 법률이 나오면 결론이 뭘로 끝나야 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야. 이렇게 나오면 맞고 시가표준 나오면 틀리고 항상 두 갈래 길이죠. 되겠어요? 일단 답은 몇 번? 2번. 3번은 많이 했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은 채권 금액이 되고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으면은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4번. 신고가 없대. 신고 안 했으면 어떤 금액이 된다? 시가표준액. 취득세와 똑같죠? 5번. 요건 하나 잘 봐야 돼요. 다른 건 사실상의 금액이 되지만 신고액이 되지만 등록면허세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상의 금액과 등기부상, 공부상의 금액이 다르면 뭘 적용한다? 공부상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왜?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게 신뢰가 되는 거니까. 요것만 그래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죠.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입니다. 여기 봐요. 등록면허세 세율은 딱 3개야. 1000분의 2 권리는. 추가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또 해야 되나? 미치겠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취득이 돼요?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 세율에서 몇 프로 빼주면 된다? 2%. 등기가 바로 등록면허세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남의 걸 가져왔다. 뭐가 돼?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잖아. 유상이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면 4%죠. 여기서 몇 프로만 빼? 2% 등기. 등기가 등록세율이니까. 그 다음에 무상은 상속과 증여가 있죠. 상속은 농지가 없으면 28, 2% 빼주면 나오죠. 그 다음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없으면 할머니야. 할머니 사모가 나오죠. 2% 빼주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취득세 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줘라? 2%만 빼주라 이거야. 2%는 등기에 관한 게 아니라 재산이 증가된 거니까. 이해가나? 요렇게 자고. 그럼 과세표준은 보존 등기, 이전 등기는 다 부동산 가액이 된다고 그랬죠. 요거 알면 등록면허세 끝나는 거예요. 자, 볼게요. 1번. 너는 누구냐? 전세권. 과세표준 뭐가 된다? 전세금액. 권리는 세율이 얼마야? 1000분의 2.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2번. 넌 누구냐? 상속. 상속 이전 등기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 하죠. 그리고 상속이 나왔지만 농지라는 말이 없죠. 농지가 아니면 짜네 안 짜네? 안 짠하면 1000분의 얼마? 28에서 빼주니까 8이 나오겠죠. 되겠어요? 3번 지역권. 세법에서는 승역지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요역지 가액에 대해서 권리는 1000분의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권, 월세죠. 월세. 월세는 보증금 다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겠죠. 보증금 인정 안 해? 월세. 에? 뭐에 대해서? 왜 누나까지 나한테 왜 그래? 월세, 월 임대차 금액에 대해서. 그렇죠. 차임. 그건 모르는 분이 많어. 실무용어니까. 그러니까 월세, 월 임대차 금액. 누나는 참 잘하셔. 누나 같은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임차보증금이 틀렸고 1000분의 2는 맞죠? 5번 저당권. 저당권 설정은 왜 합니까? 돈 받을 게 있어서 채권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 되시겠어? 자, 그 다음에 16번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항상 납세 절차 중엔 지문이 1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기억, 납세지. 부동산에 대한 납세지는 어디가 된다? 부동산 소재지.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는 맞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틀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함정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야. 니은 납세지는 소재지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다 등기했어? 등록관청 소재지. 요것도 옳은 지문이죠. 기억 니은은 다 맞아요. 디귿 납세지는 주소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디귿 틀렸어요. 리을 우리가 등기하려는 자는이 포인트죠. 등기라는 말이 나오면 선불이라고 그랬어.
선불은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미음, 우리가 이거죠. 신고를 안 하고 납부만 했어. 돈만 냈으면은 용서해 안 해? 용서하니까 신고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억나요? 코피 터지고 남편이 울면서 뛰쳐나간 거. 월급날. 그래서 자, 신고하지 않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비읍 똑같은 거예요. 등록하려는 자가 선고 의무, 선고가 뭐야? 신고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나 가산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음과 비음은 같은 문제인데 용어만 조금 다르게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 미음, 비읍 몇 개가 될까? 3개가 나왔다 그러면 또 뭐가 있나 없나 봐야 돼? 빵개가 있나 없나 봐야 되겠죠? 빵개가 없으니까 몇 번이 된다? 3번. 이해가세요?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7번부터 재산세인데, 재산세는요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 요 구분은 무조건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리고 재산세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토지와 주택 위주로 출제된다고 그랬죠. 토지 주택만 강조하면 됩니다.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다. 구분이 틀린 것, 연결이 맞냐 틀리냐인데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보면 돼. 아, 뭐가 나왔느냐? 그럼 이렇게 농지이며 그럼 분리과세, 공장, 염전, 분리과세,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오락장용, 분리과세. 요거 위주로 보면 돼요. 그럼 별도합산은 재밌다고 그랬죠. 별도합산은 사업용이야. 그럼 문제 사업이 꼭 앞에 나와. 종합합산은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잡초만 우거져 있어. 놀리는 땅이야. 그럼 종합합산.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볼까요? 기업. 사회복지사업자가 벌써 이름부터 좋죠. 여기에 사업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별도하면 안 돼.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이라는 건 돈벌이 목적이란 말이야. 사회복지사업은 봉사활동이죠. 세금이 쌓여야 되죠. 분리과세. 맞죠? 니은 종중. 왠지 짠하죠. 종중은 항상 분리과세. 종합합산 틀렸죠? 디귿. 또 뭐가 나왔어? 종중. 종중은 임야든지 농지든지 종중. 사회복지사업자. 쌉니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 2개 틀렸죠? 리을. 포인트가 뭐죠? 염전. 짜네 안 짜네? 짜서 짠한 거야. 그럼 분리과세. 우리가 왜 세법은 힌트가 나와. 요건 참 고생하겠다. 그럼 세금을 싸게 매기는 거야. 좋은 일에 쓴다. 싸게 매기는 거야. 그게 분리예요. 그 다음에 미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운수업이다 그러면 돈벌이 목적이죠. 그럼 뭐가 돼? 별도합산. 이렇게 찾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리과세.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거기에 1.5에다 필 꽂혀서 난리치지 말란 얘기야. 사업용이다. 별도합산. 그럼 여기서 틀린 건 니은, 디귿, 미음 몇 개가 될까? 3개. 그럼 요것도 빵개가 있나 없나 봐야 되죠.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몇 번? 3번. 요런 거 하나하나 이제 신경 써야 돼요. 에? 이제는 실수만 막으면 되는 거야. 실수 막으면 충분히 됩니다. 점수 맞아요. 항상 하는 얘기죠. 합격하는 사람 아는 건 실수 안 해. 절대로. 어려운 건 몰라.
모르는데 찍었더니 몇 개 맞았어. 1에 합격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 뭐라고 그랬죠? 쉬운 건 실수로 틀려. 덜렁대 갖고. 어려운 건 몰라서 틀려. 그러니까 점수가 2-3개 모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어떻게든 점수만 맞자 이거야. 정답 찾자 이거야. 그러면 지문을 잘 보면은 힌트가 꼭 나온다니까. 또 볼까요? 18번. 재산세 과세 표준. 얘는 올해 나올 때가 아니야. 끝났어.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야. 재산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곱하기가 있나 없나 보라고 그랬어. 곱하기가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야. 그럼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토지나 건축물은 70%죠. 주택은 60%였다. 올해 개정이 됐죠. 한시적으로 몇 프로? 45%. 그래서 여러분 올해 재산세 조금 내지 않았어요? 작년보다 줄지 않았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틀리면 안 되지. 전세 사신다고? 그럼 뭐 할 말은 없지만, 원룸에 있다? 할 말 없지만, 요거 45%. 곱하기가 나오면 돼.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뭐가 나오냐? 시가 표준액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도 나와.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이건 다 시가 표준액이야.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틀린 거야. 곱하기가 없잖아. 뭔 말인가 이해 가요? 작년엔 과세 표준 나올 때가 돼서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이게 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올해 가능성이 없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 문제가 나오면 곱하기가 있나 없나만 보란 얘기야.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단독주택 의미 없어요. 그냥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은 똑같아. 주택의 과세 표준은 개별주택 가격이다. 뭔가 뒤에 허전하잖아. 곱하기가 없어.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뭔가 허전해. 곱하기가 없어. 3번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다. 뭔가 허전해. 곱하기가 없어. 4번 공동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5를 곱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00분의 45도 맞는 말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얘도 맞는 말이죠. 답은 일단 몇 번? 4번. 5번 건축물은 우리가 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액이다. 뭔가 뒤에가 허전하죠. 곱하기가 없어. 틀렸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요 개념만 알면 답 너무 쉽잖아. 제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지 말라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최대한, 저는 실전주의야. 실전주의. 모의고사 위주가 아니야. 실전의 답을 이렇게 찾자 이거야. 과감하게. 그럼 이렇게 했으면 18번 틀릴 확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푸니까 틀려. 왜? 이게 정답률이 30%야. 10명이면 7명이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릴 만한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 주는 방법만 사용하면 답은 너무 쉬워요. 이 여러분이 왜 정답률이 30%뿐이 안 됐냐? 왜 개별주택 가격에 필꽃이냐 이거야. 개별 공시지가에 왜? 시장군수구청장 가격 왜 신경 써? 이게 다 같은 말로 시가 표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온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 표준액이라 얘기하는 거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했다. 이게 시가 표준액이야. 공동주택 가격 이게 시가 표준액이야. 제 말이 이해 가요? 이걸 누누이 했는데 이걸 기억을 안 하면은 가격이 서로 이름이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헷갈려 안 헷갈려?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지금 30분이 내셨어. 이 중에 30%면 9분이 맞고 21분이 틀린 거야. 사람이 아니지. 얼마나 쉬워. 사람이 하면 이보다 곱하기가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문제를 어렵게 풀려고 그래. 세법은 아주 힌트가 나오죠. 또 한번 해볼까요? 19번도 어떤 분은 요거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몰라.
재산세 과세 대상 동그라미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누진세율 적용하는 걸 찾으라 이거야. 힌트를 누진으로 주는 거야. 여보세요? 누진세율의 뜻이 뭐냐? 과세 표준 크기가 늘어나면 세율도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요거 배웠어. 재산세에서. 요거 알면 끝이야.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나오죠. 그래 안 그래? 그 중에 우리는 뭐가 집중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어? 토지와 주택. 주택은 항상 초과 누진 세율 끝. 이렇게 알면 돼. 숫자 몰라도 돼. 그 다음 토지는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가 있고 종합이 있는데 합산하는 토지는 누진세율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끝.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적용하는 건 합산 토지하고 주택뿐이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이것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지. 용어 이해 가요? 별도 합산 토지, 종합합산, 여기는 주택이 안 나왔잖아. 그럼 합산 토지가 정답이란 얘기야. 그럼 분리과세 아까 배웠잖아. 농지임야 공장 골프장, 얘는 정답이 아니란 얘기지. 이해 가시나?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1번 개인 항상 뭐부터 보라고 그랬어? 물건이 뭐야? 개인과수원 농지죠. 어디에 있대? 군지역에 있다는 것은 시골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럼 농지니까 쌓여. 무슨 과세? 분리과세. 2번은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포인트가 뭐죠? 물건을 봐야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니까 무허가잖아. 무허가는 건축물 보여 안 보여? 땅만 보이잖아. 그럼 나대지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는 거야. 3번 보죠. 종중이 소유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분리과세. 4번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뭐가 된다? 분리과세. 5번 고급 오락장용 토지 뭐가 된다? 분리과세.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올해는 토지에 관한 것 위주로 나올 거라고 그랬죠. 분리과세냐 별도 합산이냐 종합합산이냐 구분하는 게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거 알면은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야. 정리할게요. 별도 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 주택 세 가지의 세율은 항상 뭐가 된다? 초과 누진 세율. 끝. 숫자는 안 외워도 돼요. 그걸 구분해야 답이 쉽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는 이것만 알면 돼요. 신고했냐 안 했냐만 잘 찾고. 힌트가 꼭 나온다고 그랬죠. 이거 무지하게 강조를 했는데 어이구 대단해. 정답률이 90%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했으면 이러냐 이거야. 자, 1번 보죠. 틀린 거 물어봤어. 1번 포인트가 뭐죠?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한 사람 여러 사람 누가 된다? 지분권자. 그리고 괄호 안에 지분의 표시가 없어. 지분의 표시가 없다는 건 어떻다? 그렇죠. 똑같다. 균등.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은 소유자가 귀신이 됐다 이거야. 그럼 사람은 없어져도 재산은 남아있겠죠. 누군가 사용하겠죠.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사용자. 3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재산인데 개인이 사용하는 거야. 유료야 무상이야?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나를 뭐라고 그런다? 매수 계약자. 옛날에 한 번 딱 요게 나왔어요. 매도 계약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걸 왜 얘기해 주냐? 틀릴까 봐.
틀릴까봐. 사용하는 사람이 매수자예요. 혹시나. 그 다음에 4번. 4번은 어디 거야? 종중재산이야.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맞죠? 그럼 1, 2, 3, 4가 정확히 맞았어. 5번인데 포인트가 뭐죠? 상속.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으면 누가 된다? 주된 상속자. 공동상속인 틀렸단 얘기죠. 지문들을 다 처음 배우는 거죠? 몇 번 본 게 아니라 몇십 번을 봤어요. 몇십 번을. 하나당. 자, 21번 보자. 재산세 부과징수 또 나왔네요. 납세 절차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틀린 것. 1번 물납. 물납. 숫자부터 보면 안 돼?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미리 한다고 그랬죠? 미리 하는 거니까 납부기 한 며칠 전? 10일 전. 맞죠? 2번 불허가 통지를 받았으면 관할구역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분할 납부는 허가받는 게 아니죠. 미리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늦어도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되겠죠. 되겠어요? 4번 고지서 한 장당 세금이 2,000원 미만이면은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그럼 1, 2, 3, 4가 맞으면 5번이 되는데 5번은 마지막 줄에 한도 그리고 물건부터 뭐라고 그랬죠? 주택.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세부담 상한은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토지, 건축물은 가격 볼 필요 없어. 그냥 150%야. 그럼 가격 볼 필요 없으니까 시험에 나올 땐 가격이 나오겠죠.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주택. 주택은 재산세는 가격에 따라 달라. 가격에 따라는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105, 110, 130. 재산세는요 가격에 따라 다른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산은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집값에 따라 했더니 작년에 요놈이 출제가 됐다 이거야. 그럼 올해는 재산세 세부담 나올 확률이 적죠. 얘들은 쉬우니까 뭐 잘 안 나오고, 나오면 땡큐니까. 나오면 주택 위주로 나와요. 자, 그 다음 거기 나온 거 보니까 주택에 대한 건 100분의 150.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 가지가 있지만 150이란 숫자 있다 없다? 없다. 가격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X 틀렸단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 이해 가십니까? 노. 22번. 재산세 부과징수다 틀린 것. 항상 물건부터 보라고 그랬죠? 1번 뭡니까? 토지. 납기는 9월 16일부터. 맞죠? 2번.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로 걷는 걸 뭐라고 그런다? 보통징수. 맞죠? 3번은 분할납부예요.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근데 뭐라고 돼 있죠? 6개월. 요게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 순서. 물납 1,000만 원 초과. 관할구역 부동산. 분할납부 25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 항상 찾는 걸 고정적으로 찾으세요. 다시 한번 비법도 말씀드리면 찾는 게 고정적이어야 돼. 그래야 항상 문제를 맞춰. 근데 이런 분들이 그래. 어떨 땐 맞아. 어떨 땐 틀려. 이런 분들이 있죠. 고정이 안 돼서 그래. 어떨 때는 금액부터 봤더니 맞을 수가 있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어떨 때 금액부터 보면 틀리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분할납부냐 분납이냐 물건을 먼저 보란 얘기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숫자는 몇 번째 이후에 봐라? 두 번째. 제발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여러분 되게 점수 많이 나올 거야.
감히 장담하건대 12개 이상은 가볍지 않겠어? 공부하면 충분히 맞아요. 특강할 때 제가 그랬죠. 특강만 잘 공부하면 최하 12개 이상은 자신 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직 안 늦었어요? 지난 강의 때도 그랬어.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내가 2번만 하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뭐 며칠 남았 D-39 다 필요 없어. 앞으로 내 얼굴 2번 보면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원래 1번인데 한 번 더 서비스니까 2번이. 가슴이 와닿잖아? 길거리에서 나 만나면 피하라고. 그럼 1번이 또 줄어드니까. 진짜 그러다 피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4번. 4번은 넌 뭐냐? 물건부터 보라고 그랬죠? 주택부터 봐야 돼. 괄호 안에 20만원 초과하면 2번에 나눠낸다고 그랬죠? 2분의 1은 7월 16일, 2분의 1은 9월 16일. 항상 물건부터 봐야 돼요. 왜? 과거에 주택 이렇게 안 나오고 토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주택만 2번에 나눠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부터 봐라 이거예요. 5번은 포인트가 뭘까? 뭐부터 볼까? 그렇지. 여기서 물건은 납세고지서야. 고지서는 빨리 보내잖아.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 끝. 되겠습니까? 23번. 넌 누구냐? 재산세. 뭐냐? 비과세. 그런데 포인트는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큰일 났어. 도로법이 나오고 건축법이 나와. 나 도로법 나도 몰라. 건축법 나도 확실히 몰라. 시험에 관계없어. 그러니까 둘, 넷, 5번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이다. 여러 명이 같이 쓴다 얘기죠. 사설도로 줄여서 사도 또는 도로 이렇게 출제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쓰니까 과세, 비과세, 비과세. 그러나 괄호 안에 대지 안에 공지, 공토야 공토. 이 공토는 나 혼자 오징어 게임 할 수 있는 거야. 일반인 못 들어와. 혼자 쓰면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대지 안에 공지 이해 가요? 모르면 이렇게 하면 돼. 여기는 도로야. 여러 명이 다녀. 비과세. 요 안에 공토가 있어. 나 혼자만 쓰는 거야.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 요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숨기려고 법을 집어넣고 몇 조 어렵게 앞에 놓은 거야. 법이 앞에 2개 나오면 답은 쉽다 어렵다? 쉬운 거야. 결론이 사설도로잖아.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법이 2개 나왔어. 볼 거 없어. 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대하천이든 필요 없어. 대하천? 갑자기 대하가 먹고 싶다. 하천은 여럿이 쓰니까 비과세야. 누나 오늘 시간 있어요? 아, 없으시구나. 대출 받아왔는데 제철 꽃게랑 먹고 싶어.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닷가를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해. 지금 저 원고 쓰느라고 정신없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루 밖에 나갔다 오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서운 게 내일 임플란트 씻거든 이거. 봤거든. 겁이 나가지고. 제일 무서운 데가 치과야. 그래서 겁이 나서 한번 마지막으로 먹고 나올까. 거기서 소문났어요. 제가 엄살꾼이라고. 엄살꾼이라고. 진짜 무서워. 눈 감으니까 무서운 거야. 뭐 천을 씌우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드르륵 하고 하는 거. 4살 타는 냄새. 이 얘기를 하냐면 나만 곧 무서우면 안 되잖아. 여러분도 같이 무서워야지. 3개월 전에 뼈를 이식을 하고 3개월 만에 내일 갑니다.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포인트가 뭐죠? 제방. 제방이 뭐죠? 뚝. 그런데 맨날 제방 나오다가 한 번 딱 요게 나왔어. 뭐냐? 전용. 전용이라는 건 특정인 혼자만 쓰죠? 그럼 뭐가 돼? 과세가 된다는 것. 전용이 안 나오다가 몇십 년 만에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하잖아. 재산은 내 건데 여러 명이 쓴다. 그럼 비과세고
나 혼자 쓴다. 그럼 과세가 된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전용은 과세 제외. 4번에 댐, 호수, 늪, 유지라고도 얘기하죠. 여러 명 쓰는 거니까 비과세. 그럼 답은 5번인데 통제 보호구역 끝 이러면 비과세야. 그 중에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요. 항상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두 갈래 길이야. 통제 보호지역 비과세, 전답은 과세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4번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그럼 틀린 거 4개란 얘기죠.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틀렸죠. 2번 물건부터 봐야죠. 넌 누구냐? 주택 50만 원이다. 20만 원 넘죠. 그럼 두 번에 나눠내죠.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는 9월인데 10월 틀리게 나왔죠. 요건 더 신경 쓸 게 작년에 재산세 납세 절차가 나왔는데 지문이 납기가 하나도 안 나왔어. 납세 절차에 재산세 납기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한번 납기, 재산세는요 납기하고 그 다음 물납, 분납 위주로 좀 신경 쓰면 됩니다. 하긴 이런 얘기하면 뭐해? 그 다음에 3번 토지. 물건부터 봐요. 토지는 금액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고정이야. 몇 월 달에? 9월 16일 7월 달 틀렸죠. 4번 매매. 매매가 났는데 신고하지 않았어.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근데 여기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해 가세요? 그럼 답은 5번이 되는데 5번은 분납이야. 분납을 먼저 보고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다시 한번 분납 보고 250만 원 초과 보고 2개월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되겠습니까? 노노노. 25번 재산세에 관한 이렇게 나오면 재산세 전 범위 내에서 지문 하나씩 끌어온 거죠. 범위가 넓어요. 틀린 것 1번. 1번은 종중재산이래요. 또 나왔어. 신고했대 안 했대? 안 했으면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맞죠? 2번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사칠성이라고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1년 미만은 과세 비과세? 비과세. 맞죠? 3번 불허가 통지를 받았으면 관할구역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허용되지 않고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변경 신청 가능하죠? 답은 몇 번? 3번. 4번 또 나왔잖아. 결론이 뭐예요? 사설도로. 여러 명이 쓴다는 얘기죠. 괄호 안에 대지 안에 공지는 뭐가 된다? 제외. 제외라는 건 비과세에서 제외가 되니까 과세란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물납을 했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거기까지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산세.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대. 지방자치단체 재산이야. 이걸 개인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면 미안하죠? 내가 낼게. 나를 뭐라고 그런다? 매수계약자. 맞죠? 2번은 뭐냐 하면은 물납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요거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 나왔다. 힌트를 줬어요. 재산세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건 재산세 형제야. 같은 재산세야. 재산세란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재산세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건 재산세에 해당하는 거니까 물납은 얼마 초과해야 된다? 분납은 얼마 초과해야 된다? 25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250만 원 계산할 때는 얘도 재산세 형제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줘라? 포함해서 계산해.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건 재산세 형제란 말이야. 그럼 물납, 분납, 금액 계산할 때는 형제도 어떻게 해줘라? 포함을 한다는 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재산세라는 이름을 쓸 정도면 재산세와 형제란 얘기지. 이해 가요? 노 어려운 거야. 재산세는 딸리내기가 누가 있어? 지방교육세가 딸리내기죠? 얜 엄마의 몇 프로야? 20%. 엄마의 20%야. 그러면 지방교육세 엄마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형제에 해당하지만 얘의 엄마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애기 20% 돈 줄 때는 엄마에 대한 재산의 20%지 이모에 대한 건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가 된다는 것. 요 두 가지에 가요? 간단해. 애기는 엄마가 얘니까 얘 것만 해당되잖아. 얘 가요? 근데 물납, 분납은 재산세에 대한 걸 계산이니까 포함이 되는 거고. 어떻게 불안하지? 쉽잖아. 에? 말이 어려워요? 누나가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 엄마가 누구냐 이거야. 그럼 난 편한데. 얘 엄마가 재산세니까 얘가 받을 수 있는 상속 20%는 별걸 다 만든다. 20%는 엄마 재산의 20%지 이모 건 아니란 얘기지. 이렇게 하면 좀 쉬울 텐데 엄마가 누구냐는 더 이상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 누구 물어볼까? 잘 모르죠? 엄마, 애기 개념을? 결혼 안 해서? 결혼 안 했죠? 그래서 모르지? 에? 이모가 용돈 줘, 안 줘?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만 맞는다, 이게야. 이모 다 필요 없어. 참, 이모도 의문의 일패가 된 거야. 뜬금없이 이모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 땐 포함, 어떤 때 제외, 그럼 혼란할 때가 있어. 애기는 무조건 엄마 것만, 이모는 제외된다. 그 다음에 금액 계산할 때는 재산세란 이름 가진 사람들 건 다 합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좀 나올 텐데 요거 나오면 난이도 높습니다. 근데 쉬워요, 이해하려면.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물납 1000만 원 초과할 때 그 1000만 원 속에는 괄호 안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이 돼야 된다. 제외가 틀렸다는 얘기죠. 왜 포함해요? 같은 재산세 일종이니까.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3번 또 나왔죠. 통제 보호구역에 있으면 재산세 비과세한다. 맞죠? 괄호 안에 전답 과수원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4번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여러 사람 뭐라고 그러죠? 지분권자. 괄호 안에 지분 표시가 없으면 어떤 것으로 본다? 균등. 균등의 뜻이 뭐죠? 똑같다라는 얘기야. 균등 뜻에 콧물 나왔어. 그 다음에 5번. 물납을 한다 그럴 때는 미리 신청해야죠. 허가받아야 되니까.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끝! 이러면 되죠. 자, 거기까지가 재산세입니다. 나올 만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마지막 요거 문제 끝난 다음에 7일날 국회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잠깐, 별게 없냐? 별게 아닌 건데 그걸 이제 확정을 할 시기. 제가 그랬잖아요. 추석 지난 다음에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릴 거라고. 몇 개 없습니다. 그것은 이따 문제 다 풀고 해드릴게. 좀 쉬었다 할까요? 예.